여자가 무슨 군인이야? 계란이나 가서 계란이나 삶아와. 17부대에는 피 비린내가 감도는 듯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연병장 한가운데 썩은 흙과 오물이 뒤섞인 거대한 구덩이가 마치 괴물의 입처럼 벌어져 있었다. 그 구덩이 옆에 묶인 사람은 바로 신임 행정장교 윤아진 소위였다. 그녀의 군복은 이미 찢겨 너덜너덜했고 얼굴은 피와 땀,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병사들의 눈빛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한 곳에 멈춰 있었다. 바로 17부대의 실질적인 왕이자 폭군, 임태산 중령이었다. 임태산은 비릿한 미소를 머금은 채 병사들에게 삽을 건네며 명령했다. 자, 이제 이년에게 군 기밀을 누설한 대가를 치르게 해줘라. 이 더러운 년에게 이 부대의 깨끗한 피를 보여줘. 병사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망설였다. 그들의 손에 들린 삽은 무겁고 차가웠다. 임태산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몇몇 병사들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천천히 삽을 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또 다른 동료를 짓밟아야 한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윤아진은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흔들림 없이 임태산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 속에는 굴복이나 공포 대신 차갑게 타오르는 분노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임태산은 그런 그녀의 눈빛을 읽고는 더욱 흥분한 듯 소리쳤다. 뭘 꾸물거려. 어서 던져. 이년에게 하얀 피의 의식이 뭔지 똑똑히 보여주라고. 바로 그때 한 병사의 손이 삽을 쥐고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최성현 병장이었다. 그는 이 부대에서 가장 오랜 기간 고통받아온 인물이었다. 그는 윤아진의 눈빛에서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인간성을 보았다. 그리고 그 눈빛은 그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듯 했다. 포기하지 마라. 최성현은 망설임 없이 삽을 들고 임태산에게 흙을 뿌렸다. 이런 짓은 더 이상 못합니다. 중령님. 임태산의 얼굴에 흙과 오물이 튀었고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최성현을 향해 달려가 발로 걷어찼다. 최성현은 바닥에 나뒹굴며 고통스러워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다른 병사들에게 용기가 되었다. 한 명, 두 명 삽을 든 병사들이 임태산에게 흙을 던지기 시작했다. 임태산은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 경악하며 소리쳤다. 너희들이 미쳤나? 반란인가? 그때 윤아진이 묶인 줄을 끊고 일어섰다. 그녀의 몸놀림은 평범한 신임 소위의 그것이 아니었다.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정확하고 빨랐다. 그녀는 임태산에게 다가가 그의 멱살을 잡고 속삭였다. 중령님, 이제 곧 이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갈 사람은 당신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의 더러운 피를 이 부대의 깨끗한 흙으로 덮어줄 겁니다. 임태산은 그녀의 정체 모를 말에 소름이 끼쳤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소위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때였다. 부대 곳곳에서 정체 모를 무장 병력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군복에는 707 특수임무단 마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임태산 중령은 17부대를 자신의 왕국이라 불렀다. 이 왕국에서 병사들은 노예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다. 임태산의 권력은 절대적이었고 그의 분노는 폭력으로 이어졌다. 그는 병사들을 비인격적인 방식으로 괴롭히는 것을 즐겼다. 한밤중에 갑자기 병사들을 깨워 총검술 훈련을 시키고 이유 없이 군장을 메고 연병장을 돌게 했다. 그의 눈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주먹과 발길질이 날아들었다. 병사들의 몸에는 늘 멍과 상처가 가득했다. 그들은 밤마다 몰래 흐느꼈지만 누구도 감히 저항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미 여러 병사가 임태산의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무너졌다. 이 부대에서 인간성은 사치였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영혼을 팔고 괴물이 되어야 했다. 임태사는 부임한 윤아진 소위에게 유독 가혹했다. 그녀는 그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듯 했다. 그녀는 병사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려 했다. 이런 그녀의 행동은 임태산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반란 행위였다. 너 같은 년은 이 부대에 있을 자격이 없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임태산은 그녀에게 온갖 잔물을 떠맡기고 시도 때도 없이 트집을 잡아 모욕을 주었다. 하지만 윤아진은 묵묵히 모든 것을 견뎌냈다. 그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깊은 바다와 같았다. 겉으로는 잔잔하지만 그 속에는 거대한 해일이 숨겨져 있는 듯 했다. 병사들은 그녀의 인내심에 놀랐다. 그리고 서서히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 그녀가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강인한 눈빛과 비범한 행동은 소문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었다. 임태사는 그 소문에 격분했다. 감히 나를 기만해? 이 쥐 같은 년이. 그는 그녀의 정체를 확인하고 그녀를 영원히 이 부대에서 추방할 계획을 세웠다. 군 기밀을 누설했다는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녀를 공개적으로 망신 줄 하얀 피의 의식을 계획했다. 이 의식은 임태산이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고 병사들에게 다시 한번 공포를 심어주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는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윤아진을 짓밟고 그녀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고 싶었다. 그것이 그에게는 최고의 쾌락이었다. 임태산의 계획대로 윤아진은 결박되었고 병사들은 삽을 들었다. 임태산은 승리를 확신했다. 그러나 그의 오만은 눈앞의 현실을 보지 못하게 했다. 그의 폭정 아래 고통받던 병사들이 그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겁에 질린 노예가 아니었다. 윤아진의 존재는 그들의 마음에 잊고 살았던 인간성을 되살려 주었고 용기를 심어 주었다. 임태사는 자신이 만든 지옥에서 결국 혼자 고립된 왕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말았다. 윤아진의 눈빛은 차갑게 타오르는 불꽃과 같았다. 임태사는 그녀의 눈빛을 보며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이 여자가 평범한 소위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그의 심장을 찔렀다. 중령님, 이제 게임은 끝났습니다. 당신의 왕국은 이제 무너질 겁니다. 임태사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몸을 떨었다. 그는 그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그의 몸은 이미 707 특수임무단 요원들에게 제압당한 후였다. 그들의 동작은 정확하고 빨랐다. 임태산의 부하들은 순식간에 무력화되었고 부대는 완전히 장악되었다. 윤아진은 임태산을 내려다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임태산 중령, 당신의 모든 만행은 이 자리에서 끝날 겁니다. 당신이 자행한 모든 폭력과 비리는 이미 기록되었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럽게 하얀 피의 의식이라고 부른 이 행위는 당신의 몰락을 위한 마지막 증거가 될 겁니다. 그녀는 군복 상의를 벗었다. 그 안에 감춰져 있던 계급장이 드러났다. 투스타 육군 소장이었다. 병사들은 충격과 경외감에 휩싸여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소위가 사실은 그들을 구원하러 온 여장군이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박서진이었다. 그녀는 부대 내 비리 및 가혹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위장 잠입한 인물이었다. 임태산의 폭정은 이미 상부에 보고되었고 그녀의 임무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하얀 피의 의식은 그녀가 임태산의 본성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일부러 설계한 함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굴욕을 당하든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모든 것을 감수했다. 병사들, 이제 이 자리의 주인은 당신들입니다. 박서진의 말이 울려 퍼졌다. 그녀는 병사들에게 임태산의 처우를 결정할 권한을 넘겼다.
임태사는 겁에 질려 떨었다. 병사들의 눈빛은 더 이상 공포에 질린 눈빛이 아니었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와 정의감이 타올랐다. 최성현 병장이 앞으로 나섰다. 중령님, 당신은 우리에게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하진 소위님, 아니, 박서진 장군님은 우리에게 인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병사들은 각자의 손에 든 삽을 들고 임태산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임태산을 그가 윤하진에게 던지려 했던 진흙 구덩이로 밀어넣었다. 임태산은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병사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손에 들린 삽은 더 이상 폭력의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였다. 병사들은 임태산을 향해 흙을 던졌다. 그들의 얼굴에는 드디어 해방감과 희열이 느껴졌다. 임태산은 진흙 구덩이 속에 파묻힌 채 고통과 절망에 몸부림쳤다. 그의 왕국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왕은 그가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병사들은 그를 향해 흙을 던지면서 그동안 쌓였던 모든 분노와 증오를 쏟아냈다. 그들의 어깨는 더 이상 억눌린 채 축 처져 있지 않았다. 그들의 등은 곧게 펴졌고 눈빛은 빛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폭군을 심판하고 정의를 실현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정을 느꼈다. 그들은 더 이상 17부대의 노예가 아니었다. 그들은 진정한 군인이자 스스로의 삶을 되찾은 자유인이 되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박서진은 병사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그녀의 얼굴은 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빛났다. 병사 여러분, 당신들은 스스로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했습니다. 당신들은 더 이상 누군가의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들은 용감한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부디 오늘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이 겪었던 고통과 절망,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고 얻은 용기를.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병사들의 가슴 속에 깊숙이 울려 퍼졌다. 병사들은 그녀를 향해 경례했다.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담긴 진심 어린 경례였다. 그들은 그녀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그들을 지옥에서 구원해준 영웅으로. 박서진은 707 특수임무단과 함께 부대를 떠났다. 그녀는 더 이상 위장 잠입한 소위가 아니었다. 그녀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그녀의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며 17부대 병사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공포의 그림자가 없었다. 그들은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밝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웃음에서 이 작전의 성공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이 끝났음을 직감하고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당신들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부대는 곧 새로운 지휘관이 부임하여 다시 질서를 되찾을 것이다. 하지만 17부대 병사들은 예전의 17부대 병사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억압받지 않고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줄 아는 강한 군인들이 되었다. 박서진은 그녀가 심어놓은 작은 씨앗이 튼튼한 나무로 자라나 그늘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숲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그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는 영원히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 그들이 힘든 순간마다 용기를 북돋아 줄 것이다. 진흙 구덩이에 갇힌 임태산의 처절한 비명이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병사들은 더 이상 흙을 던지지 않았다. 그들은 멍하니 서서 그들의 손으로 이뤄낸 정의의 순간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폭군은 없었다. 그들의 어깨를 짓눌렀던 거대한 무게가 사라진 듯 했다. 최성현 병장은 진흙투성이가 된 손을 바라보며 벅찬 감정을 느꼈다. 이진석 이병은 멍든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억지로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그들은 모두 그들의 삶을 되찾았다는 안도감과 기쁨에 젖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환희는 오래가지 않았다. 하늘에서 낮게 깔린 헬기 소리가 부대 전체를 뒤흔들었다. 멀리서 검은색 군용 차량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었다. 병사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다시 공포에 질리기 시작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모두가 직감했다. 차량에서 내린 건장한 특수부대원들이 순식간에 연병장을 포위했다. 그들의 냉혹한 눈빛은 병사들을 훑었다. 그들은 임태산의 부하들을 무력화시켰던 707 특수임무단 요원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그들 사이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검은 제복을 입은 그의 눈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의 가슴에는 대령 계급장이 번뜩였다. 최강일 대령이었다. 그는 임태산이 갇힌 구덩이를 힐끗 보고는 코웃음을 쳤다. 이게 뭔가? 장교의 체면을 이토록 땅에 떨어뜨리다니.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다. 그는 병사들 한 명 한 명을 훑어보며 말했다. 나는 이 부대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를 조사하고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온 최강일 대령이다. 모든 병사는 즉시 막사로 돌아가 대기하라. 외부의 어떤 인물과도 접촉하지 말 것. 어기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최강일의 말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선포였다.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눈치를 보며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들의 짧았던 자유와 희망은 다시 한번 어둠에 갇히는 듯 했다. 최성현 병장은 최강일에게 다가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대령님, 저희는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임태규 중령의 폭정으로부터 벗어난 것뿐입니다. 박서진 장군님께서. 최강일은 최성현의 말을 끊으며 싸늘하게 쏘아붙였다. 박서진? 그 위장 잠입한 장교 나부랭이 말이냐? 그녀는 지금 군 기밀 유출 혐의로 긴급 체포 대상이다. 너희는 반란을 도운 공범들일 뿐이고. 최성현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가 믿고 따랐던 영웅이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전락하다니.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최강일은 병사들을 향해 다시 한번 경고했다. 이곳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외부의 발설해서는 안 된다. 이 부대는 곧 폐쇄될 것이며 너희들은 모두 다른 부대로 전출될 것이다. 이 부대에서 있었던 일은 영원히 묻힐 것이다. 내 말 명심해라. 그의 말에 병사들은 절망했다. 그들이 임태산을 심판하기 위해 겪었던 모든 고통과 용기가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들은 다시 한번 무력감을 느꼈다. 최강일은 그들의 눈빛에서 자신을 향한 두려움을 읽고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병사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공포를 심어주는 데 성공했다. 그는 임태산보다 더 교활하고 잔인한 왕이었다. 임태산은 몸을 굴복시켰지만 최강일은 영혼까지 지배하려 했다. 병사들은 다시 한번 지옥에 갇혔다. 이번에는 훨씬 더 깊은 지옥이었다. 박서진은 707 특수임무단과 함께 부대를 빠져나왔다. 그녀의 마음은 홀가분했다. 임무는 완벽하게 끝났고 임태산의 만행은 기록되었다. 그들의 영상 자료와 증거들은 군사재판소에 넘겨질 것이며 임태산과 그의 부하들은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그녀는 병사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폭군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의 용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그들이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나는 것을 보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안심은 잠시였다. 작전 본부로 돌아온 그녀는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다. 그녀가 확보했던 증거 자료들이 상부의 압력으로 모두 삭제되었고 임태산은 정신 이상을 이유로 군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그녀의 작전은 정식 임무가 아닌 개인의 단독 행동으로 분류되었다. 그녀의 신부는 물론 그녀와 함께했던 707 대원들마저 징계 위기에 놓였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녀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상관에게 물었다. 상관의 얼굴에는 피로와 좌절감이 서려 있었다. 박 소장, 임태산 중령은 단순히 미친 폭군이 아니었네. 그는 더 거대한 검은 조직의 말단이었어. 그들은 임태산의 몰락이 자신들의 비리를 드러낼까 두려워 모든 것을 덮어버린 걸세. 박서진은 차가운 분노에 몸이 떨렸다. 그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이다. 그녀는 다시 부대로 돌아가야만 했다. 그녀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 임태산을 심판하고 무엇보다 그곳에 남겨진 병사들을 구해야만 했다. 그들이 억울한 죄를 뒤집어쓰고 처벌받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그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보았고 그 희망을 절대 짓밟히게 둘 수 없었다. 그녀는 다시 작전 본부로 돌아왔다. 그녀는 상관에게 말했다. 소장님, 저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병사들을 구하고 그들이 잃어버린 정의를 되찾아주겠습니다. 상관은 그녀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네. 하지만 이번엔 공식적인 지원은 어렵네. 자네 혼자만의 싸움이 될 걸세. 군 내부의 적들을 상대해야 할지도 몰라. 박서진은 상관의 경고를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녀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다시 한번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녀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곳에 남겨진 병사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나약한 병사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폭군을 몰아낸 용감한 전사들이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군복을 입었다. 하지만 이번엔 소위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히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유령 화이트 고스트가 되어 돌아가기로 했다. 최강일 대령은 17부대 막사에서 병사들을 불러 모았다. 그의 눈은 맹수처럼 빛났다. 자, 솔직하게 말해라. 박서진이 누구냐? 그녀의 정체가 뭐냐? 그녀가 왜 너희들에게 그런 짓을 시킨 거냐? 병사들은 침묵했다. 그들은 최강일의 살기 어린 눈빛에 겁을 먹었지만 차마 박서진의 이름을 입에 올릴 수 없었다. 최성현 병장은 최강일의 질문에 묵묵히 버텼다. 최강일은 최성현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다. 대답해. 이 반란군 놈아. 내가 그녀와 가장 가까웠지? 모든 걸 불어. 최성현은 고통스러운 신음만 내뱉을 뿐 입을 열지 않았다. 최강일은 그를 바닥에 내팽개쳤다. 그때 막사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군복에는 투스타 계급장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바로 박서진 소장이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그들의 영웅이 돌아온 것이다. 최강일은 그녀를 보고 놀라움과 함께 분노를 표출했다. 박서진, 내가 감히 이곳에 다시 나타나? 박서진은 최강일에게 다가가며 차분하게 말했다. 최강일 대령, 당신의 임무는 실패했습니다. 병사들은 당신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진정한 군인입니다. 최강일은 비웃었다. 웃기는 소리.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너는 이미 군 기밀을 유출하고 상부에 반역한 범죄자일 뿐이다. 증거도 다 사라졌고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아. 바로 그때 박서진의 손에 들린 녹음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임태산의 목소리였다. 임태산 중령, 당신의 모든 만행은 이 자리에서 끝날 겁니다. 당신이 자행한 모든 폭력과 비리는 이미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최강일의 목소리가 들렸다. 박서진? 그 위장 잠입한 장교 나부랭이 말이냐? 그녀는 지금 군 기밀 유출 혐의로 긴급 체포 대상이다. 최강일은 경악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박서진은 차분하게 설명했다. 당신들이 증거를 없애려 할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들의 증거 삭제 계획을 역이용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저의 범죄를 증명하고 동시에 임태산의 범죄를 인정한 녹음 파일입니다. 이 파일은 이미 군사재판소에 전송되었습니다. 더 이상 당신들은 이 모든 것을 덮을 수 없습니다. 최강일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박서진의 함정에 걸려들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는 분노에 차서 박서진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이미 707 특수임무단 요원들이 그의 팔을 잡았다. 그들의 동작은 신속하고 정확했다. 최강일은 발버둥 쳤지만 이미 늦었다. 박서진은 최강일에게 속삭였다. 대령님, 당신의 검은 조직은 이제 끝입니다. 이 부대에 다시는 지옥이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최성현 병장은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다시금 희망의 빛이 가득 차 있었다. 박서진은 그들을 향해 미소 지었다. 이제 당신들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겁니다. 최강일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가 잡히는 순간에도 그의 눈은 박서진을 향해 이글거렸다. 이것으로 끝날 것 같나? 박서진, 너의 적은 임태산이나 나 같은 놈이 아니다. 너는 이제 진짜 괴물과 싸우게 될 거다. 그의 말은 불길한 예언처럼 막사 전체에 울려 퍼졌다. 707 특수임무단 요원들이 최강일을 끌고 나갔고 병사들은 승리의 환호성 대신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과 함께 새로운 공포가 서려 있었다. 박서진은 그들의 눈빛을 읽었다. 그녀는 병사들을 향해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최강일 대령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여러분의 용기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허공에 흩어지는 듯 했다. 병사들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지만 그들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들은 임태산의 폭정에서 벗어났고 최강일이라는 더 큰 위협도 막아냈지만 그 모든 과정이 너무나도 순식간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과연 옳은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가 과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며칠 후 군사재판소와 합동조사단의 공식 발표가 나왔다. 하지만 그 내용은 박서진과 병사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발표는 박서진 소장이 임태산 중령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부대 내에 잠입한 것은 사실이나 그녀가 임무 수행 과정에서 과도한 방식을 사용해 군의 위계를 흔들고 병사들을 선동했다는 내용이었다. 최강일 대령은 진상규명을 위해 파견되었으나 박서진 소장의 허위 보고에 속아 임태산 중령을 부당하게 체포했다는 누명을 썼다. 군 수뇌부는 임태산 중령을 정신병자로 몰아가면서 사건을 축소시켰고 박서진 소장을 포함한 707 특수임무단 대원들을 불명예 제대 처리하고 17부대 병사들을 반란죄로 기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는 온통 박서진 소장과 병사들의 반역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찼다. 언론은 박서진을 미친 여장군, 권력의 눈먼 야심가로 묘사했다. 병사들은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다. 최성현은 뉴스를 보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겪은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까? 우리가 해낸 일이 고작 반란이라고요? 박서진은 모든 통신이 차단된 작전본부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분노에 몸이 떨렸다. 그녀의 적은 단순히 한 명의 폭군이 아니었다. 그녀의 적은 거대한 시스템이었다. 그들은 진실을 짓밟고 정의를 뒤바꾸고 사람들의 기억마저 조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싸움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병사들을 구하고 그녀의 명예를 되찾고 무엇보다 진실을 밝혀야 했다. 그녀의 다음 목표는 이제 임태산이나 최강일이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는
진짜 어둠의 배후를 찾아내야만 했다. 박서진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계급, 명예, 그리고 그녀와 함께했던 707 특수임무단 대원들의 미래까지 모두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상관에게 말했다. 소장님, 저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는 진짜 그림자가 있습니다. 저는 그자를 찾아내겠습니다. 상관은 그녀의 결의에 찬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가 오라. 우리는 공식적인 지원은 못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자네를 돕겠네. 박서진은 작전 본부를 떠나 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군인 신분이 아니었다. 그녀는 오직 진실만을 좇는 사냥꾼이었다. 그녀는 최강일 대령의 인맥과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히 군 내부의 부패한 장교가 아니었다. 그는 특정 방산업체와 연결되어 있었고 그 업체는 군납 비리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 이 모든 거래의 중심에는 군사 기밀을 넘기고 부당한 이익을 취한 정치인들이 있었다. 박서진은 그들의 이름과 그들이 주고받은 불법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모든 길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바로 국방부 장관 후보에 오른 거물 정치인 김기범이었다. 그는 겉으로는 청렴하고 애국심 넘치는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뒷모습은 군의 막대한 예산을 개인의 이익으로 돌리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군인들을 요직에 앉히는 검은 그림자였다. 김기범은 단순히 힘만 있는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통제하고 여론을 조작했다. 그에게 맞서 싸우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름없었다. 박서진은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임태산이나 최강일처럼 그를 폭력적으로 제압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는 법과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방패 뒤에 숨어 있었다. 그녀는 그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새로운 무기를 찾아야 했다. 그것은 바로 국민들의 신뢰와 여론이었다. 그녀는 김기범의 모든 비리 증거를 공개적으로 그리고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터뜨려야 했다. 그녀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김기범의 자택으로 잠입을 시도했다. 그녀의 몸놀림은 유령처럼 가볍고 빨랐다. 그녀는 그의 서재에 있는 비밀 금고에 모든 비리 장부와 문서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금고를 열기 위해 그녀는 온갖 위장술과 변장술을 사용해야 했다. 그녀는 밤의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오직 진실만을 향해 나아갔다. 그녀의 심장은 거친 파도처럼 요동쳤지만 그녀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김기범의 비리가 담긴 증거를 손에 넣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이 모든 것은 17부대 병사들을 구하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병사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김기범 장관 후보의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수많은 기자와 방송사 카메라가 그를 향했다. 그는 환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군부대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정의를 수호하려다 불의에 희생된 용감한 군인들과 장교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저는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그의 연설은 청중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는 자신을 정의의 사도로 포장하며 모든 잘못을 박서진과 17부대 병사들에게 전가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정전이 되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김기범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다. 그 영상 속에는 임태산의 폭정, 최강일과의 거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시하고 있는 김기범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박서진이 최강일에게 그녀는 범죄자일 뿐이다라고 말하도록 유도했던 녹음 파일과 김기범이 방산업체 대표와 불법 거래를 나누는 영상이 교차 편집되어 흘러나왔다. 기자회견장은 충격과 경악으로 가득 찼다. 기자들은 일제히 카메라를 들고 영상이 송출되는 스크린을 찍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빛은 진실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찼다. 김기범은 자신의 계획이 무너졌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했다. 그는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이냐? 당장 방송을 꺼라. 하지만 방송은 이미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고 있었다. 박서진과 707 특수임무단 대원들은 기자회견장 외부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들은 김기범의 비리를 담은 증거 파일을 공개적으로 뿌리고 있었다. 경찰과 군 병력이 들이닥쳤고 박서진과 대원들은 포위되었다. 그녀는 체포될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잃었던 명예를 되찾았고 병사들의 용기를 지켜냈다. 바로 그때 17부대 병사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징계와 처벌을 무릅쓰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다. 최성현 병장은 김기범을 향해 소리쳤다. 당신이 정의의 사도라고요? 우리는 당신 같은 가짜 정의를 위해 싸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짜 영웅을 지키러 왔습니다. 병사들은 최성현의 외침과 함께 박서진을 둘러쌌다. 그들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방패막이가 되었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공포에 질려 있지 않았다. 그들은 당당하고 결의에 차 있었다. 그들의 용기는 세상에 큰 울림을 주었다. 김기범은 이 모든 상황에 경악했다. 그는 자신이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가 짓밟은 인간들의 용기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서진과 병사들은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유령이 아니었다. 그들은 세상의 진실을 외치는 목소리가 되었다. 김기범의 비리가 담긴 영상이 전국으로 송출되는 동안 군 병력이 기자회견장을 완전히 포위했다. 박서진과 17부대 병사들은 체포되었다. 그들의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후회나 두려움 대신 결의와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마쳤다고 생각했다. 이제 진실이 모든 것을 바로 잡아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다. 김기범의 비리가 드러난 직후 그는 건강상의 이유로 국방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했다. 하지만 그와 연결된 검은 세력들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그들은 언론과 여론을 장악하고 박서진과 병사들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반역자로 몰아갔다. 그들의 주장은 이랬다. 박서진 소장은 자신의 사적인 원한 때문에 군 기밀을 유출했고 어린 병사들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이 모든 것은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려는 의도적인 행위다. 국민들은 혼란에 빠졌다. 믿었던 정치인의 추악한 민낯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군의 반란이라는 충격적인 사태에 공포를 느꼈다. 여론은 빠르게 분열되었고 박서진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그녀를 비난하는 사람들로 갈라졌다. 박서진과 17부대 병사들은 군사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녀는 독방에 갇힌 채 창밖으로 보이는 흐린 하늘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우리는 모든 것을 폭로했는데 왜 세상은 바뀌지 않는 거지? 그녀는 절망했다. 임태산과 최강일은 단지 거대한 빙산의 일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들 뒤에는 거대한 권력 네트워크가 존재했고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진실마저 조작하고 있었다. 그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보다 자신을 믿고 따라온 병사들이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쓴 것이 더 마음 아팠다. 최성현, 이진석, 박상병.
그들의 눈에 비쳤던 희망의 빛이 다시 꺼질까봐 그녀는 두려웠다. 군사 재판이 시작되었다. 박서진과 병사들은 반역죄, 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사들은 거짓 증언과 조작된 서류들을 쏟아냈다. 그들의 논리는 치밀하고 완벽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박서진의 야심 때문에 벌어진 사건처럼 보였다.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자신들의 용기가 결국 무거운 죗값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들은 다시 한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박서진은 재판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이미 예견했던 일이었다. 그녀는 이 재판이 진실을 가리는 법정 싸움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결론을 향해 가는 쇼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카드 한 장을 남겨두고 있었다. 이 모든 거짓을 단번에 부술 수 있는 최후의 한 방이었다. 군사 재판은 마치 잘 짜인 연극 같았다. 검사들은 냉혹한 목소리로 박서진을 비난했고 증인들은 미리 짜인 각본대로 거짓 증언을 쏟아냈다. 그들은 박서진이 임태산의 중령의 비리를 파헤치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욕을 위해 군 기밀을 빼돌리고 반란을 꾀했다고 주장했다. 최성현 병장을 비롯한 17부대 병사들은 공범으로 몰렸다. 검사들은 최성현에게 물었다. 최 병장, 당신은 박서진의 명령에 따라 임태산 중령에게 흙을 던졌습니까? 최성현은 굳은 얼굴로 대답했다. 아닙니다. 저와 동료들은 저희의 자유와 정의를 위해 스스로 행동한 것입니다. 박서진 소장님은 저희에게 용기를 주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진실된 목소리는 거대한 거짓의 벽에 부딪혔다. 재판장은 최성현의 발언을 묵살하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그의 말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서진은 그들의 잔혹함에 분노했다. 그들은 진실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진실을 짓밟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 할 뿐이었다. 박서진은 그들의 눈빛에서 광기 어린 집착을 보았다. 그녀의 변호인은 그녀에게 마지막 변론을 준비하라고 말했다. 박 소장,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이 재판정에서 진실을 외치는 것뿐입니다. 그들이 듣지 않더라도 세상은 듣게 될 겁니다. 박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변호인의 말에 동의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법률 싸움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녀의 목표는 이 법정에서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 17부대 병사들이 겪었던 고통과 그들이 보여준 용기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다. 그녀의 변론은 재판장을 넘어 전국의 모든 국민에게 향할 것이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발언대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먼저 17부대 병사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았다. 그들은 그녀의 눈빛에서 다시금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하기 시작했다. 재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저는 반역자입니까? 제 동료들은 반역자들입니까? 저희가 반역자라면 저희에게 진실을 감추고 저희를 억압하고 저희를 노예처럼 부린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법정에서 묻고 싶습니다. 이 나라의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재판은 법의 심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에 대한 사형 선고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법정을 울렸다. 그녀는 모든 재판 과정을 겪으며 느꼈던 고통과 분노를 담아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눈물을 참지 않았다. 그녀는 인간의 가장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의 눈물은 진실의 증거였다. 박서진의 변론은 법정뿐 아니라 TV와 라디오를 통해 전국으로 생중계되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목소리는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의 눈물은 거짓에 지쳐있던 국민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반역자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것이 군의 기강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이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검사들은 그녀의 감정적인 변론을 연극이라며 깎아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에는 이미 유죄 판결이 정해져 있다는 듯한 냉혹함이 서려 있었다. 그때 법정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걸어 들어왔다. 그는 군복을 입고 있었고 그의 어깨에는 별넷 대장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다. 국방부 차관을 역임했던 강인철 예비역 대장이었다. 그는 군의 개혁을 주장하다 김기범과 그의 세력에 의해 강제로 전역한 인물이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가죽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발언대 앞으로 걸어갔다. 그의 등장은 법정의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검사들과 재판관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강인철 대장은 가방에서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다. 재판장님 그리고 박서진 소장.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서류철을 펼쳤다. 그 안에는 김기범과 최강일 그리고 그들의 배후에 있는 정치인들과 군 장성들의 비리가 담긴 상세한 장부들이 들어 있었다. 그것은 임태산의 비리부터 시작된 수십 년에 걸친 거대한 부패의 역사였다. 이것은 김기범이 국방부 장관 후보에 오르기 위해 그리고 더 큰 권력을 갖기 위해 저지른 모든 만행의 증거입니다. 박서진 소장이 그토록 밝히고자 했던 진실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말은 폭탄과도 같았다.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인철 대장은 박서진의 변론을 듣고 용기를 내어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이다. 그는 자신이 은퇴 후에도 조용히 모아왔던 증거들을 모두 공개했다. 그것은 더 이상 조작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였다. 기자들은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전국의 모든 국민들은 실시간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분노는 폭발했다. 그들은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들은 법정 밖으로 뛰쳐나와 정의를 외치기 시작했다. 박서진은 강인철 대장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용기가 다른 사람들의 용기를 불러왔다. 그녀가 일으킨 작은 불꽃은 이제 거대한 불길이 되어 거짓의 세상을 태워버리고 있었다. 강인철 대장의 폭로 이후 법정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기자들은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질문을 쏟아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시야를 가렸다. 재판부는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국민들에게 생중계되었기 때문이었다. 검사와 재판관들의 얼굴은 절망으로 물들었다. 그들은 더 이상 이 거대한 거짓의 탑을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서진은 그들의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었다. 그녀는 승리를 확신했다. 그녀의 옆에 서 있던 17부대 병사들의 눈빛에도 다시 희망이 차올랐다. 그들은 드디어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느꼈다. 국민들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졌다. 그들은 거리로 나와 정의를 외쳤고 부패한 정치인들과 군 장성들의 퇴진을 요구했다. 김기범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국민들의 배신감을 견디지 못하고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와 연루된 모든 인물들, 최강일과 임태산을 포함한 모든 범죄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들의 권력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그들의 이름은 역사의 부패와 탐욕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다. 군사재판소는 결국 박서진과 17부대 병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모든 혐의가 벗겨졌고 그들의 용기는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언론은 그들을 정의의 용사라고 칭송했다. 17부대는 폐쇄 위기에서 벗어나 군 개혁의 상징적인 부대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병사들은 영웅으로 환영받았다. 최성현 병장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반란군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의를 수호하는 군인입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용기를 주신 박서진 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박서진은 명예를 되찾았다. 그녀에게는 다시 투스타 계급장이 주어졌고 그녀는 더 높은 자리에서 군 개혁을 이끌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상관은 그녀에게 말했다. 박 소장,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세. 우리는 새로운 군대를 만들어야 해. 자네의 용기가 필요하네. 박서진은 그 제안을 수락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절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녀의 작은 행동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일으켰고 그녀는 그 물결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병사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희망만이 가득 차 있었다. 시간은 흘렀다. 17부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임태산의 왕국은 사라지고 병사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밝고 건강한 부대로 변모했다. 최성현은 부사관으로 진급해 17부대의 간부가 되었다. 그는 새로운 병사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들에게 진정한 군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 이진석 이병은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박서진을 존경하며 그녀처럼 정의로운 군인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더 이상 억압받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존재가 되었다. 박서진은 군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녀는 권위적이고 부패했던 과거의 관행들을 모두 없애고 병사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다. 그녀의 개혁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군 전체에 퍼져나갔다. 그녀의 사무실에는 17부대 병사들이 보내온 편지들이 가득했다. 그들은 모두 그녀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그녀는 그들의 편지를 읽으며 자신이 옳은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녀는 한때 지옥이었던 17부대가 이제는 희망의 상징이 된 것을 보며 미소 지었다. 어느 맑은 봄날 박서진은 17부대를 다시 찾았다. 그녀는 예전처럼 소박한 군복을 입고 부대를 둘러보았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넘쳤고 그들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최성현은 박서진을 발견하고 달려와 그녀에게 격려했다. 소장님 오셨습니까? 부대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모두 소장님 덕분입니다. 박서진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아니,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이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들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지난날의 고통과 상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승리와 희망이 담겨 있었다. 박서진은 연병장 한가운데 있는 오래된 나무를 바라보았다. 그 나무는 예전에 임태산이 병사들을 고문했던 장소였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병사들이 모여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는 평화로운 장소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 나무가 마치 자신과 병사들의 살처럼 고통 속에서 다시 피어난 희망의 상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희망의 씨앗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정의의 꽃을 피울 것이다. 그녀의 싸움은 끝났지만 그녀가 시작한 변화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